저상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알짜배기 또 효자 종목들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은 지치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죠.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에 금요일장 내일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연일 매수세를 이어갔었던 외국인이 오늘 8거래일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IT 대형주가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삼성전자 2% 가까이 빠지면서 8만 원 선을 이탈하는 흐름으로 마쳤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개인이 들어 올리기는 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약보합권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도 미용기기 관련주, 화장품주들이 호실적과 함께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클래시스의 호실적 발표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점이 조금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9위에 클래시스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요, 다소 방향성을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잘 가는 흐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이 소외받고 있다면 저희 방송 통해서 도움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목요일은 또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날인데 네.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기분 좋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5월 달은 셀메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4월 달에 조금 어려운 시장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선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변압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상승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개별 종목들의 상승은 꽤나 보수적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5월 달은 셀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5월 달은 셀메이로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유하신 종목들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되는 시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익절하시는 전략도 같이 구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한 가지 더 장기적으로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 미국에서 또 한번 선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하시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보다 미국에서 발생되어서 한국으로 전이되는 그 변동성에 수익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어려우시고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버티신다면 괜찮은 시장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종목들이라면 기본적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 분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정 기다리고 계신 건지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현정 아나운서님 오랜만에 뵙는데 피곤하신가요? 별명을 유바오라고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눈밑이 좀 까매요? 네. 그래서 네. 평소에는 눈밑에 애교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어두우니까. 애교살이에요. 네. 제가 열심히 또 눈이 커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또 화장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알아주시질 않으니까 좀 서운하네요. 이렇게 알아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이 셀인 메이 올해는 또 올해 5월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5월 달에도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으로 지금 고민 많으시다면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최인성 전문가님께 바로 또 종목 상담도 요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조금 더 속 시원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 방송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미셀 파미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900원에 30%예요. 아, 지금 굉장히 1년 넘게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3년이요. 네네. 3년이나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 시간 또 고생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네. 해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미셀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파미셀을 네.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아니시죠? 때. 아, 네. 네. 근데 매수 너무 잘하셨는데 익절을 못 하셨네요. 네. 이게 22,000원대부터 이거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거군요. 그러면 네. 처음 진입하셨던 게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코로나 때는 제외시키고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네. 파미셀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코로나 때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에 단물이 빠진 거는 2023년부터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의 결과값으로 봤을 때 파미셀의 적정 주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이거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네. 볼 수 있는 익절 가격은 11,500원까지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단기간에도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8,900원까지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신 거 매우 잘하신 겁니다.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생한 것만큼의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상승할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줄기세포 배양액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제약바이오주로서 만들고 있는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만 간략하게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영업이익이 잘 보시면 흑자잖아요. 그죠? 네. 제약바이오주들 대부분이 영업이익을 적자 기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파미셀은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건 다른 기업들 다 날라가도 임상 1상 들어간다, 2상 들어간다, 2예상, 3상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신약을 판매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도 파미셀은 이제 적정 주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3,500원 단위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290원을 찍은 지 3달이 넘어갔다라는 건 자, 12월 13일 날이 저점이거든요.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네. 여기에서부터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향후 1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본전 이상에서 주가가 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중이 이미 30%시면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에는 나쁜 비중은 아니시지만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 익절하는 가격을 1차 익절 가격을 11,500원까지만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11,950원이 저항입니다. 그 말인즉 위까지 올라가도 찍고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찍고 떨어질 수도 있는 악수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를 다는 척하다가 음봉으로 꽂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갭을 띄웠다라는 건 매물대를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코로나 이전부터 봐야 정상적인 매물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네.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매물대 자체가 지금이 적정 주가란 말이에요. 네. 포지션을 잡고 있는 물량들의 평균 단가가 7,000원 아래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워낙에 성장할 거야, 상장 폐지될 가능성 매우 적으니까 언젠가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긴 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배당은 안 나와서 소갈이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괜찮으실까요? 워낙에 개수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는 네. 입절도 못하고 네. 지금 본전 올라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본전까지 마지막으로 오기 이전이 최근에 추가 매수를 또 하신 거죠? 네. 차트 보고 추가 매수 하신 건가요? 이제 저점이다 생각해가지고 네. 했어요. 5,600원대에서. 너무 잘하셨죠. 너무 잘하셨죠. 잘하셨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11,500원 위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번 추가 매수 전에는. 그죠? 네네. 근데 이번에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네.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는 파밋을 지금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기다리셔서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11,500원의 전량을 다 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만 파세요. 네. 절반만. 네. 네. 혹시라도 절반을 팔았는데 평균 단가가 또 7,000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팔았던 물량 또 사가지고 평균 단가 한 번 더 낮추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11,500원 위로 한 번 산이 생겼겠죠. 그 산을 네.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를 보면서 또 한 번 11,500원 단에서 매도를 해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여러 번 한번 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팬분이라고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차 일절가로 11,500원 짚어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비스토스 지금 평단이 2,369원이라고 하시고요.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의료 AI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비스토스는 한 방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2,369원이시면 매수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왜 비스토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비스토스는 신생아와 관련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회사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도 내용이 나왔죠.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정부에 대한 정책 수단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정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누구다? 비스토스다라는 것이죠. 인큐베이터의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큐베이터 물론 사용하는 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점점 신생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병원 입장에서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인큐베이터 룸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큐베이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 부분이 지금부터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저점을 찍었었던 1,982원의 가격은 작년 10월입니다. 이때는 뭐였습니까?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그 자리, 뭐 때문에 하락한 자리?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언제 쉬지 못했다? 8월 달에 쉬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나왔었던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저점은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매수하기에도 좋은 자리라는 건데 그렇다면 비스토스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의 일환으로 주가에 반영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건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에 대한 종목들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또 의료 AI와 관련돼서 스마트 인큐베이터와 관련된 비스토스라면 저출산에 대한 시너지와 또 한 가지 의료 AI에 대한 시너지까지 같이 모멘텀으로 장착하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369원이시면 저는 목표가를 3,000원까지 보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3,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익절 하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분할익절의 1차 자리는 2,700원까지 잡아놓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수혜에 더불어서 이 의료 AI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비스토스 관련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는 2,700원 그리고 3,000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한국전력 매수가- 2만 네, 1,600원에 30%요. 21,600원에 30% 맞으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아니요. 한참 되셨어요? 한참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약 수익권에 계시기는 한데 지금 뭐 매수가 비등비등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매수하셨을 당시가 언제쯤이세요? 예, 한참 됐어요. 한 몇 년 되셨나요? 아니 몇 년은 안 되고 한 8년? 반년 정도? 네, 8년 돼서 2만 5천 원까지 오른 걸 안 팔았어요. 왜 못 파셨어요? 또 오르려고 싶어가지고. 안 되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왜? 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전력의 최근 문제가 뭡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전력이 점점점 돈을 못 번다라는 내용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으로 한국전력에서 또 한번 전력 소모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작년에 없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일부분의 계층에서만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력 가격을 올리자니 소상공인들, 서민층들의 힘듦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기열로 보시고 익절 자리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왜냐면요. 자, 보시면 지금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이 21,6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23,050원이라는 가격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과거 시점에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었던 그 박스권의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전력은 이 가격 구간에서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과 주가가 충분히 어디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18,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23,000원까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4,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을 만든다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어디냐? 23,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23,050원에서 1차 절반 매도, 그 다음에 23,500원을 넘어섰을 때에는 23,5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계셔도 돼요. 수익 구간이니까. 네. 하지만 3시 30분이 끝나면 종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종목을 보고 계실 수 없다면 매일매일 저녁이라도 확인을 하셨을 때 23,500원을 이탈하면 그 다음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이해가 파신 됩니다. 이후에 한국전력으로 또 수익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디에서 잡는다? 자,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19,000원 아랫단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하시면 되냐면 19,000원 찍을 때 10%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네. 또 언제 들어가느냐? 18,500원, 18,000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19,000원에서 매수했는데 18,500원까지만 내려가서 체결이 되면 내평균 단가는 18,750원이 되겠죠. 네. 그 상태에서 주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못 올라가도 2만 원 넘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2만 1,500원 단위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익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000원, 18,500원, 18,000원까지 매수가 3번이 돼서 비중이 30%가 실리신 상황이라면 평균 단가 18,500원이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 목표가는 어딘가요? 21,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21,500원 1차 분할 매도 얼마 하겠습니까? 10%만. 그 다음은 어디? 똑같겠죠. 23,000원 또 10%. 더 올라가면 23,500원 다 팔아.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갈 때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차수에 주가 내려갔을 때라면 19,000원 아랫단에서 다시 진입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을 주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배당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 AI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충분히 다시 배당이 돌아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9,000원 아랫단에서는 정말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력 일단은 수익을 좀 보신 뒤에 재진입하는 관점에서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 보내주셨어요. 큐렉소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16,300원에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큐렉소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시기도 예상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요 종목 계속 지금 최근에 엄청 밀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 전략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매수 자리세요. 네, 지금 매수 자리세요. 잘 보시면 큐렉소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의료수술 로봇을 만든다라는 내용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엮여져 있지만 상승하는 그 시기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상황이고요. 자, 기업 분석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기업 분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어떻다? 크지는 않지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건 뭐야?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유보율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큐렉소는 매수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는 게 판단이 된 거죠. 그렇다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적정 주가까지 내려와야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의료 로봇 사업 부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임플란트 쪽은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에 따라서 잠깐 다리 걸치는 정도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고 무역 사업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의료 사업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로봇 관련주다. 그런데 의료 쪽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적정 주가가 어디냐? 왜 지금 매수해도 괜찮냐? 이 가격 보이시나요? 12,300원. 자, 12,300원을 과거 시점의 차트에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던 가격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저항을 받았다가 지지부진했다가 돌파한 자리가 어딥니까? 12,300원이죠. 그렇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이 자리가 뭐다? 적정 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2,300원이면 신규 매수 너무 괜찮고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익절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부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익절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15,000원까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자리를 첫 번째 익절 포인트로 잡느냐?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라색인데 하향 추세죠. 그런데 이 하향 추세를 한 번에 꺾어 올리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차트 움직임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600일로 봐서.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때 한 번에 뚫는다면 조정받고 120 이동평균선을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 관련주가 그만큼 힘을 써줄 수 있을 것이냐? 힘듭니다. 힘들어요.
단기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큐렉소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모양새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보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온다? 저항을 받고 조정받고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12,000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 하셔서 익절하셔도 되겠지만 15,000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제가 들은 입장에서 생각드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평균 단가 낮춰서 15,000원까지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 약익절로라도 매도를 하시고 다시 진입하는 자리를 어디로 잡는다? 12,300원 아래로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15,000원까지 못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추가 매수 지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지금 적절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료 로봇 큐렉소까지 상담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 기술 투자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200원에 10% 좀 됩니다. 9,200원에 10%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찐팬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올해 제 매수한 게 아니고요. 네. 21년도에 제가 가상화폐하고 연결되고 뭐 하고 네. 할 때 그때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팍 올랐을 때 제가 이걸 다른 계좌에다 놔둬가지고 이거 못 보셨구나.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라.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추가 매수라도 더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네.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비중 10%니까 좋은 내용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추가 매수 자리까지 안내를 드릴게요. 추가 네. 매수 자리는 7,000원이에요. 7,000원 아랫단. 손절 의견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기술 투자는 네. 올해 미국에서 선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선거 때가 아마 비트코인의 가장 호황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 상품이 올해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로 네.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반감기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호황기를 또 한 번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눌린다라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손절하시기에는 넘었어요. 기한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자리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지만 안 오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 또 한 번 10,000원 넘겨서 12,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의견 없고요. 만에 하나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 중이다. 서로 누가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갈 것인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결국에 두나무가 비트코인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두나무에서 거래하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한 수혜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차트는 시세는 그것과 반대로 움직여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왠지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벌써 5월 달이죠. 11월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어찌됐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주가는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으로 탄력을 받아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기술 투자는 어디로 내려간다? 7,000원 아래로, 6,0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수익 보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10,000원 단 넘어갈 때부터는 익절에 대한 신호 꼭 지키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까지 종목 상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시청자님께서도 찐 팬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인성 전문가님께 또 팬분들께서 많이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 이어가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점검해봤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앞선 방송에서 또 공략주로 짚어주셨던 한전기술 또 1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4959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교육방 안에서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차분하게 또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 또 수익을 내주셨는지 궁금하니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들, 뭐 원자력 관련된 내용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풍력과 원전 해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우고 지금부터 한국 한전기술을 바라봐야 되는 건 원자력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거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펼칠 때 포착된 낙폭 과대 종목이었습니다. 빠지면 돌아온다. 뭐였습니까?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는 자리다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똑같았을 겁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한전기술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으니 올라온 겁니다. 그 자리까지 단박에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기관은 지금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에서야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 프로그램도 긴가민가한 시장을 보여줬었다라는 것. 하지만 한전기술은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이슈, 재료가 소멸되면 한전기술의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가격 구간은 조정 가격 구간입니다. 왜입니까? 이 구간에서도 그 이전 가격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기술은 어떻게 진입을 한다? 신규 진입 관점이라면 재료가 소멸됐을 때 또 한번 낙폭이 과대됐을 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왜냐?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여기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 보이시나요? 선을 긋고 보니 어느 자리입니까? 지지되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적정 주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매도는 어디? 이 정도 잡아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올 테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도 15%는 최소치로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은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재료가 소멸되기까지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총선으로 인한 이슈로 인한 낙폭과대가 끝났고 이 구간에서 조정받기보다 하락하는 게 맞는 차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낙폭이 잘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렇다면 익절을 바라볼 때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되느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 빨간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그 자리를 익절신호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기억나시나요? 모나리자 노래 불렀던 그 종목 왜 또 들고 나왔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 익절 진행하시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자, 다른 거 다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모나리자는 무엇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황사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소나무에서 분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분진가루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화가루도 지난주부터 이어졌었던 그 비로 인해서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맑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된 내용으로 모나리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장기 차트로 봤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4,740원까지. 하지만 4,740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모나리자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무엇을 팔겠습니까? 모나리자가. 기저귀를 팔겠죠. 그런데 그 기저귀의 판매량이 지금 당장 저출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모멘텀으로는 이 고점까지 단박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려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가격 어디? 파란색 저항선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가 다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넘었으니 1차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조정받고 재차 상승하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잡아본다? 이 자리에서 잡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이번에는 3,840원 이탈하는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익절하신 이후에 다시 진입한다면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한 달 정도, 20거래일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여기입니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20 차트로 봤을 때는 뭐야? 5일 이동평균선이 따라붙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은 5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3,840원을 이탈할 때 익절하라고 하느냐? 종가 기준으로 3,84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된다 하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올라가서 이탈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840원을 이탈한다라는 건 추세 자체가 꺾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근데 다 안 팔았습니다. 들어왔던 물량만큼 아직 안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물량의 매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와 같을 겁니다.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진입해서 올라갈 때 야금야금 익절하다가 뭐야?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네라고 생각하면서 투매가 나온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84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이 종목 누가 받아낸다? 외국인이 더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나타내어지지 않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겠지만 3,840원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 자, 더 확대시켜 왔습니다.
33거래일째인데 차트가 움직이는 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도 중요하지만 한전기술과는 다르게 3,840원이라는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꽤 있으실 텐데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소재 부품 관련주는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가면서 뭘 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하고 있는 회사와 손을 잡고 FSD의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3파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BYD, 그리고 샤오미, 그리고 테슬라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OLED 또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PCB와 FPCB 관련주까지 엮여져 있습니다. 이쪽은 뭐라고 보면 되느냐? PCB, FPCB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얘가 뭔데? 핸드폰. 더 쉬운 말로 뭐? 손전화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OLED는 뭐? TV, 텔레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뭐? 굴렁쇠인데 좀 싸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성장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올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제가 보고 있는 건 2026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와 OLED 그리고 애플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쪽은 지켜보자라는 것. 그렇다면 전기차 쪽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자박. 어렵죠? 그런데 이 전지박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솔루투스 첨단 소재 연결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I 반도체와 PCB, FPC 쪽으로 봤을 때 뭐? 북미 GPU 기업으로부터 AI 가속기에 탑재될 초극 저조도 동박에 대한 제품 공급 승인이 났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부터 판매하고 매출을 만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인데 OLED 쪽으로 바라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입니다. 그런데 블루 기능성 소재인 전공방어층에 대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13에서는 공급업체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니라 LG화학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M13에 대해서 적용 시기를 2025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모델에서 뭐가?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높은 위치가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자리만 넘어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다. 그런데 적당히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고 선이 잘못 그어졌네요.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기까지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00%가 넘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겁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죠? 그런데 뭐가 나왔느냐? 토르시노가 나왔습니다. 토르시노가. 그 말인 즉 단기적으로 21,700원이라는 고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전환됐죠. 그죠? 팔았던 거 다시 주워 담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락 추세에서. 고점까지 올릴 때도 분명히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거고 올리면서 매도를 하고 매도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매수가 안 들어와야 정상인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고점 돌파 기대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1차 분할 익절은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뭘 주목하셔야 되느냐? 해당 가격 구간이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뭐야? 여기서 보니까 최고점이 47,000원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100%는 얼마까지겠습니까?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나 오래 필요하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0%의 수익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해당 저항 가격 구간까지만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 충분히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전기차와 PCB, FPCB 쪽으로 또 한 번 내용이 나와 준다면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수익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기 투자로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목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중기로 넘어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더 올라갈 자리가 보였으니까. 그런데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상승돼 올라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장기적인 보유는 어느 자리를 넘어서 이 자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익절해도 좋은데 중기적으로 여기서 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기서 팔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 상담을 여러 건 진행을 했지만 종목들은 다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종가 기준 18,040원입니다. 이 18,040원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토르 종목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기차, 또 AI 반도체, OLED, PCB, FPCB까지 여러 가지 섹터에 또 묶여 있는 관련주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또 전고점 돌파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략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입력해 주시면 오늘의 토르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최인성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목요일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